제가 어제도 어떤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만은 한반도 위기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은 게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어제 한두 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가 8월 위기설 이야기가 번져가고 있는데요. 그 위기설의 근거는 미국이 지금 북한의 핵과 ICBM 미사일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북한이 이 부분을 마지막에 어떤 행태로든 미국을 겨냥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세레모니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세레모니를 함으로써 미국과의 벼랑끝 전략, 치킨 게임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타협으로 극적으로 쌍방이 선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타이밍이 도대체 언제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 이야기가 일종의 8월 위기설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8월 위기설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요. 자, 중국이 올 10월 달에 전인대를 여는데 시진핑은 이 자리에서 자신을 뒤를 이을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상무위원들을, 즉 중국에는 이 상무위원 몇 명이 중국 전체를 나누어 맡아서 끌고 가는 일종의 과도체제 아닙니까? 이 상무위원들을 자기가 다루기 쉬운 똘마니로 다 바꿔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시진핑은 지금 경제위기가 중국에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눌러놓고 있지만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중국의 경제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시진핑은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걸 덮어버리고 한마디로 중국의 평창주의적인 미국과의 대립, 여기에는 김정은이 일정하게 조성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기가 중국인들의 시각을 미국과의 대립으로 집중시켜버리는 효과도 시진핑한테 있습니다. 시진핑은 끊임없이 미국이나 주변의 어떤 가상의 적을 설정해서 그들과 싸운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민족주의적인 측면을 자극을 해서 자기 지배를 강화시켜가는 그런 플레이를 해왔고, 이거는 대외용이고요. 대내용으로는 시진핑이 부패 척결을 기치로 들어서 국내의 자신의 정적들, 즉 앞으로 커 올라와서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만한 사람을 부패하다는 식으로 해서 다 이 척결을 하는 그런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이 전인대가 10월이면 딱 김정은이 8월쯤에 한번 사고를 치면 중국도 좋고 김정은도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미중 간의 극단적인 위기가 조성되고 한반도의 위기가 완전히 그냥 클라이막스에 달한 시점에서 전인대를 치른다면 시진핑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전인대 결과를 마무리하기 좋은 외부의 핑계거리와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미국 특수작전을 총괄하는 레이먼드 토마스 이 통합특수전 사령관은 김정은이 핵과 핵탄두 운반수단 즉 ICBM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대북 군사적 옵션이 없다는 주장에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콜로라도 에스펀에서 열리는 안보 세미나에서 참석을 해가지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말을 했다는데요. 어제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레드라인을 넘었을 경우 군사적 대응을 아예 안 한다고 배제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미국의 방침을 재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항상 군사적 옵션은 존재하고 있다. 이러면서 미국인이 매년 670조 가량의 국방 예산을 지불을 하는데 군사적 옵션이 없었어야 되겠느냐. 김정은이 미사일에 싣고자 하는 핵탄두가 히로시마 원폭의
수준에 그친다는 이야기가 나한테는 위안이 되지 않는다면서 김정은과 그를 옹호하는 체제와 핵 프로그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뭐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IS에서 알카에다 작전 등에서 극단적인 폭력주의를 제거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실행될 경우 그 역할은 미 특수부대가 주도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 토마스 사령관은 5월달에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나가서도요,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와 화학무기 저장소 등 대량 살상 무기 시설을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북한의 ICBM 추가 도발과 추가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정부 고위관료와 또 장군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한반도 8월 위기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직후에 항모나 미국의 전략적 자산 무기들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고 또 김일성 탄생 메뚜기 이런 이야기들까지 겹치면서 4월에 전쟁 위기설이 있었는데요. 자, 4월에는 미국이 군사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번에는 그 사이에 ICBM 개발 수준이 월등하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4월 달에는 4월 초에 4월 6일 7일입니까?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불러서 북한에 대해서 한 100일 정도의 시간을 줄 거니까 중국이 좀 처리를 해라. 그러면 환율이나 통상 문제 등을 지적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중국이 이제 이걸 못하고 있다라고 미국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시한부적으로 부탁했던 기간은 끝이 났고 이제 중국의 기업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나가겠다. 지금 이런 단계가 됐죠. 그래서 트럼프로는 대화를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 이후에 더욱더 심각한 도발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군사 공격이라는 가능성을 선택할 부분도 지금 열어놓은 부분입니다. 조지퍼 덤퍼더 미 합참의장이 22일날 대북 군사 공격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8월달에 한미 간에 얼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연합 군사 훈련이 지금 실시되는데 이때 이 한반도는 긴장이 극단적으로 고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어제 6.25 정전협정을 맺은 날 공산주의를 막은 한국전 참전 용사를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전협정의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하루 종일 미사일을 쏠까 한미 당국이 긴장을 했고 어제가 우리 측이 제안한 군사회담의 마지막 날짜였지만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25일 심포에서 SLBM 사출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즉 SLBM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엔진, 로켓 엔진 실험을 또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로 뭔가를 또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제는 아니었지만 어제 북한에 비가 내렸대요. 미사일 발사장 근처에요. 그럼 비 내리면 미사일을 쏘면 실패할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죠. 아마 조만간에 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국방부가 성주, 김천 주민들을 불러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해보자 하니까 그 반대 단체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전자파 유해성을 주장해서 사드 참여하던 사람들이 측정을 하자니까 반대하고 나오지 않았고 측정을 아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고 국방부는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방적으로라도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바꾸는 이야기는 환경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전쟁 무기에 반대한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25일에도 이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내려온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6에서 한 800명이 사드 비판하고 사드 모형을 부수는 이 쇼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드가 배치된 이 골프장 달마산이라고 부르는 산인데 거기로부터 8.3km 떨어진 김천 혁신도시에 상공 1.4km 위에 이 레이더 전자파가 지나는데요. 좀 더 가까운 이 김천 쪽에는 그 농소면이나 남면에는 머리 위에 1.1km 위를 지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 산 위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아니라 괌은 이 땅 위에 평지 위에 있지 않습니까? 평지 위에 괌에 가서 작년에 7월에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를 1.6km 떨어진 데서 측정을 해보니까 전자파 세기가 0. 하고 0이 0007 이 평방메타당 와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내 인체 허용 기준이 10와트, 즉 평방메타당 10와트인데 여기는 평방메타당 0.0007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내 인체 허용 기준의 10만 분의 7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유해한 게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평지도 아니고 머리 위에 1.7km, 1.1km 위를 지나는 전자파를 그 도시에 가서 재어보면 10만 분의 7이 아니라 100만 분의 1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오늘 한 언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김천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영향보다 도심 곳곳에 설치된 휴대전화 중계기의 전자파가 훨씬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레이더 전자파 측정에 이 성주 소성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이게 만약에 사드 레이더가 전혀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에 자신들은 집회를 할 명분이 없으니까 계속 사드를 반대하려고 이걸 주장해 왔는데 이게 이제 명분이 없어지면 자신들이 데모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부지도 아닌 부분을 에서 전체 면적이 뭐가 넘니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1년의 시간을 끌어서 그 사이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딜 좀 치려고 대화 끌어냈다고 하면서 그 인질로 북한과 중국에 보여주는 성의가 사드 배치 지연이라는 겁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적인 항목은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용하는 건데 지역 주민의 여론이 수용되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금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이 환경영향평가가 결국 시간을 끌자라는 정부의 의도와 주민의 의도가 지금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은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요. 환경부가 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가축 분뇨관리, 대기 환경과 수질 오염, 수생태계 보전, 폐기물 관리, 전자파 방해 문제, 국토개발, 오염물질 배출 대상 등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는데 애초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골프장으로 됐을 때보다 사드 부대가 훨씬 오염이 덜할 건데 무슨 놈의 이런 거를 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골프장보다 사드 부대가 이 수질이나 기타 오염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훨씬 약하고 있는 사람도 200~300명 밖에 안 되는데 이미 골프장을 조성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했는데 골프장 운영보다 훨씬 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즉 골프장이 10이라 100이라고 하면 이 사드 부대는
한 20 아니면 30도 되지 않는데 이거를 또 다시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이런 말까지 한답니다. 북한 미사일은 3, 4분이면 날아오는데 이 사드로 미사일을 막으려면 30분이나 걸린다라고 거짓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전부가 박사입니다. 이 솔직히 국민들이요, 국민성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조금 눈꽃만큼 알면 그것이 지식인 양 떠들어대고 자기가 생각하는 논리에 갖다 붙입니다. 자, 실제 사드는 북한이 한국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뒤 레이더에 잡히면 20초 만에 바로 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드의 요격 확률은 85%가 넘고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한 발에 두 발의 사드 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률이 98%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주를 중심으로 200km 안에 떨어지는 북한의 미사일은 대부분 다 요격이 가능을 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남으로 쏘는 이 미사일 중에 사정거리 안에는 요격이 다 거의 100% 가능하다고 군 관계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SLBM도 지금 어려워진 게요. 우리 등 뒤로와가 뒤에서 쏘지 않는 한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했더라도 날아오는 과정에 포착이 되어서 다 요격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잠수함 발사 이런 수단도 상당히 사드에 의해서 이렇게 억제가 되고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뒤에서 쏠라면 오는 과정에서 또 탐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드가 2개가 있다면 3개가 있다면 수도권도 지키고 등 뒤에도 지켜서 완벽한 방어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잘난 국민들이 한마디로 이제 이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짜고 사드를 지금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는데요. 한반도에는 8월 위기설이 퍼져나가는데 한반도 위기에도 사드 발사대 6개 중에 4개는 외관의 창고에 틀어박혀 있어서 써먹지도 못합니다. 막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요, 결국 정부가 성주 사드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는 당초 미군 측에 공유하기로 한 전체 부지로 정해졌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나머지도 기지에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끝날 때까지 배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국방부는 이 쪼다 군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방부를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척에 공여하기로 한 성주 기지 전체에 대해서 국내법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거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영을 위한 보안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는 허용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심 크게 쓰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정상대로면 1년 이상 걸리고 이번에 이 결정은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등이 참가한 범정부 TF에서 결정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더불어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도 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환경부도 나서겠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갖고 또 애미기면서 시간 끌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쿵따리 뭘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잘 해보라고 하십시오. 아마 연말까지 어떻게 한다고 또 미국 측에 얼렁뚱땅 거짓말을 하든지 둘러대 놨을 겁니다.
우리가 이거 안 하는 척 할 수 없다. 그래야 해야 하는 척 해야 우리가 편하다. 당신도 편하고. 그 공식적으로는 이걸 한다고 이야기하되 연말까지는 우째 좀 되도록 해줄게. 지난번에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 놓고는 또 이렇게 씩 밀고 가면서요. 미국 반응을 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FTA 등에 이거 갖고 또 한번 수술해 보기도 하고, 북한이 연말까지 말 잘 안 들으면 또 시간을 연장해서 더 걸린다. 몇 달만 더 참아라. 요러면서 끌고 가려다가 한번 벼락을 맞을 겁니다. 한반도 위기 때요. 사드는 날아가는 게 몇 개 없을 겁니다.